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올려드린 아난티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파생상품 부채 부분을 천진이 좀 오해를 해서 착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업로드하는 수정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것들을 다 지울 거기 때문에 기존 방송하고 더불어서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2월 12일 날 아난티에 대한 경고 방송을 이제 천지인이 업로드를 했었었는데 이때 이 업로드한 내용이 중국의 이 CMIG가 4억 4,200만 불의 1차 부도를 냈다는 소식이 있어서 아난티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좀 필독하시길 좀 바랬었죠. 그 이유는 역시 부도난 회사가 별거 있겠습니까?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하는 작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자, 12일날 방송을 하고 나서 14일이었습니다. 아난티의 대표이사가 중국의 CMIG가 아난티의 지분을 팔지 않는다 그러면서 매각설 일축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CMIG가 아난티 지분을 처분할 경우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이제 주주 간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인데 이때까지는 CMIG가 지분을 팔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또 통보를 하면 되는 거니까 하겠다고. 요 시점까지는 팔지 않겠다고 하고 며칠 뒤에 또 팔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제 현금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봤던 거고요. 자, 물론 이 머니투데이의 이 블록딜 보도 자체가 잘못된 오보라면 수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보였다 그러면은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분명히 반박 보도자료를 냈을 겁니다. 그러나 반박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걸 보면 결국 이 블록딜이 추진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블록딜 내용이 악재에서 호재로 완전히 반전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짐 로저스가 그 물량을 받아야 됩니다. 짐 로저스가 만약에 저 블록딜 물량을 받는다 그러면 시장 거꾸로 반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누적 악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4.6%를 파는데 나머지 물량들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아난티가 추가적인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은 있는지, 또 희망적인 부분은 뭐가 있는지 재무적인 부분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난티가 2016년 357억의 영업이익을 정점을 찍고 지금 125억, 127억 그렇게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이제 26억으로 쪼그라들었고요. 올해는 파생상품 부채 때문에 이것이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유보율이 좀 넉넉하고요. 부채 비율도 자본 대비해서 200%, 300% 되지 않는 부분들은 좀 다행스러운데 요 파생상품 부채에 대한 이 부분을 천질이 좀 지난 방송 때 착각을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을 다시 똑바로 좀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난티의 적자 사유를 살펴보면 2018년 6월에 발행한 전환사채 파생상품 금융부채 공정가치평가가 210억 누적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 천질이 조금 착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 파생상품 부채로 손실이 크게 발생한 이유는 전환사채가 이제 과거에는 자본으로 이제 인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옵션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장부상으로는 그 부채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가가 뜨니까 전환사채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손실로 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이렇게 파생상품에 대한 손실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환사채 금액이 300억짜리인데 주가가 뜨게 되면은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파생상품 부채에 의해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 상태라 그러면 전환가액이 또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전환가액이 또 조정이 된다 그러면 이 사채를 받은 주체가 있죠.
주로 증권사하고 캐피탈사가 이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전환을 하지 않겠다 주가로 그렇게 되면은 조기 상환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2020년 6월 28일, 9월 28일, 12월 28일 계속해서 이제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결국은 자금을 또 집행을 해야 되죠. 지금 파생상품 손실 부분은 현금이 직접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장부상으로 손실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조기 상환권을 청구한다 그러면 결국은 현금이 유출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서 아난티의 향방을 아마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난티의 매출 구조를 보시게 되면 실적이 좋았던 2016년에 그 실적을 보면 300억대 그런 영업이익을 만들었는데 이때 분양을 1100억 그리고 리조트 운영을 240억 정도 매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는 소리인데 작년도에 갑자기 실적이 많이 줄었죠.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상 났으니까요.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017년 같은 경우 분양이 970억, 리조트가 510억으로 리조트 부분이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분양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은 급감하더라. 그리고 리조트 운영이 작년 같은 경우 3분기입니다. 이제 더 높아지겠죠. 4분기까지 다 실적이 올라오면 720억, 분양이 460억. 분양이 더 떨어지니까 결국은 실적이 더 좋아지더라도 그 좋아지는 폭이 작더라. 그러니까 리조트 운영을 통해서는 큰 수익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결국 대규모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상의 대규모 분양을 또 해야 되겠죠. 좀 돌아가면요. 자, 보시다시피 매출이 1300억에서 1600억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이익은 크게 늘지 않는 구도죠. 그러면 대규모 분양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난티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라는 거. 또 이번에 파생상품 부채에서 보셨듯이 주가가 뜨게 되면 또 부담스러운 거는 현금에 당장 그 유출은 없지만 회계상으로는 잡히기 때문에 손실이 커진다는 거.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좋은 환경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라도 결국 주가가 부양되려면 주가 다시 또 크게 바람을 불어야 되겠죠. 결국 대북 관련된 재료가 완전히 또 반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도 설명을 좀 했듯이 짐 로저스가 그 블록딜 물량을 받는다든지 그런 그 대단히 시장이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아난티의 주가는 앞으로 크게 부양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주가의 위치를 좀 확인하죠. 6월 달에 저 사채를 이제 발행을 했고요. 주가가 이만큼 이제 작년 연말까지 뜨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파생상품 부채가 계상이 됐다는 소리고요. 주가가 다시 이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십자봉까지 만들었지만 결국은 나머지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지금 뭐 호재 악재가 북미 간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연락사무소 폐쇄 같은 악재가 있고 트럼프발 뭐 일부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건 추가 제재는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좀 일부 호재는 또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호재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주가가 반등해도 불렸던 자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은 다 쏟아지고 완전히 반전의 시나리오가 나오기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아난티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과감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죠. 미래에 대북 관련해서 긍정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하고 끝까지 가져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픔은 크겠지만 지분을 줄이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 자 원래짜리 돌리면 반등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저가 매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원대를 깨거나 만원대 근처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할 텐데요. 지금 뭐 거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오면 반등이 짧다는 소리입니다. 더 폭락을 해야 반등도 조금 더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 반등을 노리지 않고
일단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계속 대북 관련된 이슈를 믿고 가져가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본인이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기술적 반등도 강하게 나오기가 어렵다. 한번 이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그 시장의 신뢰가 깨지면 그것을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아난티 사태를 통해서 개인 투자들이 테마주를 접근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요. 첫 번째, 주가가 고점에서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들이 그 물량을 판다. 그럴 때는 1차적으로 경고음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고된 악재가 있다. 이럴 때는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맞다는 소리입니다. 이 예고된 악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자에 대한 조짐이 보인다든지, 안 그러면 저렇게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든지, 뭐 주요 주주가 부도를 냈는데 자산을 현금화한 과정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 터진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주의를 하자. 자, 이때도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가 크게 안 터졌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등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재가 자꾸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걸 믿는 것보다는 돈의 흐름을 믿는 게 맞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빵 터졌다 그러면 확실하게 다들 빠져나왔겠죠.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올 때, 피레침 음봉 같은 거 터질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번 아난티 사태를 통해서 테마주 매매를 할 때 꼭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돈의 방향을 믿지 사람을 믿지 마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